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와 하면서 입을 벌리게 합니다. 양대 시장 5,100선 위에서 올라갔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120선 위에 있습니다. 굉장한 시장이네요. 확실히 레버리지 단이라든지 지수 추종 ETF 단에 지금 현재 자금들이 메이저 수급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는 뭘 봐야 할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모셨고요. 루체 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함께하고 있는 이 시장 분위기가 굉장해서 현재 구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도 반도체 단에 있어서는 플러스가 나타나고요. 더불어서 통신장비, 우주항공, 2차전지, 바이오, 로봇까지 굉장합니다.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는데요. 부정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립이 곳곳에 보이기는 합니다. 어디서 속도 조절이 필요할까요? 일단 반도체는 계속해서 긍정 의견이 나타나네요. 쉼없이 긍정 의견입니다. 자, 먼저 오현진 팀장님께 의견 받겠습니다. 안 움직였던 반도체 종목들까지 같이 가고요. 그 중심에는 삼전과 하이닉스가 쉬지 않고 있다는 점이 또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는 15만 원이 저항일까 했는데 글쎄요. 지금 어느덧 16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요. SK하이닉스는 80만 원 위에 있습니다. 오늘 SK증권 쪽에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뭘 볼까요? 마이크론 급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일 실적 관련한 컨콜이 또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코멘트를 기다리는데 미리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오후장부터는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시나리오 그리세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적 발표라는 것은 세로론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서는 뭐 그다지 세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그렇죠. SK하이닉스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단기간에 이제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론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아서 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 정도의 생각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구도에서 뭐 한 방씩 날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4에 있어서 SK하이닉스를 빠르게 따라잡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이제 MS의 뭐 독점 HBM 공급으로 또 맞서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황이 너무 좋은 두 업체가 이제 경쟁을 앞으로도 이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수요단에서의 폭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공급이 이제 늘어날 여지가 있냐? 이게 별로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P5 공장 아니면 하이닉스는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근데 이런 것들이 구축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되는 반도체는 몇 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조금 더 빠른 게 이제 삼성전자의 뭐 테일러 팹이라든지 아니면 그 SK하이닉스의 이제 청주 신규 팹 요 정도인데 거기서 공급되는 물량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요단의 이제 가격 상승 계속 이어지겠죠. 저도 요즘에 PC 가격을 보다가 진짜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근데 그만큼 높은 가격. 근데 당분간 낮아지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면 이 업황은 너무 좋은 것이다. 근데 어쨌든 신규적인 투자 관점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소부장의 시간이 왔다. 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반도체 테스트 업체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재도 좋고 장비도 좋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급단의 제한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장비도 역시 이제 신규 팹이 팍팍팍 늘어나야 장비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인데 공급 속도에 대한 조절 부분 때문에 장비도 이제 약간의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소재나 장비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성장 캐파가 이제 상당히 좀 제한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HBM4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레벨 공정,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고레벨 공정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만큼 반도체 테스트에 대한 난이도도 올라가고 그만큼 단가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이직 반도체가 성장하는 것도 반도체 테스트 업체에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MS에서 나온 마이야 200 같은 경우에도 에이직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 자체의 복잡성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그러면 각각에 맞는 테스트 핀이나 소켓들을 따로 생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마진이 많이 남는 부분은 있다. 그래서 신규로 보실 분들은 소부장 사실 다 좋긴 합니다. 다 좋은데 그중에서도 테스트 업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대장은 항상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도 보시면 지금
주가가 거의 뭐 하늘을 뚫고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신규를 사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로 본다라고 한다면 비메모리 테스트 기업 중에 이제 네페스아크 이게 이제 바닥권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요즘에 살짝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낙폭을 생각하면 올라갈 룸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요거 보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관심주로 가지고 놓은 종목이 또 테스트 업체입니다. 그래서 또 끝에서 또 종목은 추가적으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페스 아크까지 지금 관심권 담아두면 좋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테스트 쪽으로서 언급 주셨는데 사실 저희 파운드리 쪽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기대감이 높은 쪽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 돌아서면 낙폭 과대 영역이기 때문에 더 큰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잠재력도 있습니다. 사실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도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이세요? 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얘기도 전에 한두 번 정도 들었습니다. 가온칩스, 뭐 에이징랜드, 네. 조금 더 가면 뭐 칩스미디어도 또 괜찮을 수 있겠는데 가온칩스가 요즘에 그 삼성의 파운드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근데 이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요즘에 삼성의 파운드리가 잘 나가니까요. 지금 한 60% 정도는 공장이 가동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7,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 애플 추가적인 신규 고객 꾸준하게 취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비메모리와 파운드리를 조율하는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커집니다. 예. 그래서 가온칩스가 이제 올라가고 단기간엔 좀 올랐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하락폭을 보면 뭐 여전히 룸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덜 올랐었던 디자인 하우스, 앞서 말씀드렸던 테스트, 네,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 맞춰보시면 투자에 대한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보유 관점 의견 받아봤습니다. 소부장의 시대가 왔다라고 자신 있게 또 언급을 주고 계시네요. 오늘 구간에서 반도체단 소부장 리스트 정리 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곽 대표님의 의견까지 한번 저희가 더 들어보겠습니다. 긍정 의견 여전히 주셨고 너무너무 강해서요. 지금 반도체를 차익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전에도 오 팀장이 얘기해 주셨지만 내일이 또 중요 분수령이 될 거잖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판단이 요구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세의 흐름을 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적 발표 이후로 최근에는 종목들이 좀 소폭 조정을 좀 주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패턴화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이제 상반기까지는 관련 반도체주들의 랠리가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은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구조적인 AI 슈퍼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지금 전반적인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내일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 주가가 만약에 눌린다라고 했을 때 눌린 구간에서 다시금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컨센서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4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간 영업이익만 하더라도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한 100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영업이익 100조에서 최대 180조까지 계속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범용반도체 가격 반등세도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이제 앞서서 말씀 주시긴 했었지만 HBM4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성능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SK 하이닉스를 이제 앞질러 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부터는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HBM이 확실히 뭐랄까요, 수익성이 더 범용 반도체 쪽보다는 좋다 보니까 이쪽 관련돼서 매출액이 반영되면은 충분히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잇따라서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목표 주가를 이제 20만 원 선 이상 이제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16만 원대에서도 저는 여전히 기회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낙수 효과를 받는 소부장단에 있는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더더욱 지금 시세를 강력하게 내주려고 하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 장비주 쪽에서는 FST라든지 내지는 HBM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YC도 오늘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시세가 강하게 지금 분출되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모두 다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삼성에서 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소재 관련주 중에서는 솔브레인도 꼽아볼 수가 있겠죠. 이들 종목들이 최근에 이전의 정고점 구간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만큼 이런 추세적인 상승이 과거에 이제 조선 방산 섹터만큼이나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랠리 계속해서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지는 또 삼성전자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소재주 중에서는 동진세미캠도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찾아가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DI, YC 같은 부분들이 신고가예요.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하다. 동진세미캠 여러 가지 언급 주셨던 그리고 장비단 흐름들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에게 제우스를 토픽으로 주셨고 바로 따끈따끈한 지난주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어제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삼성라인 로봇이었죠. 그 뉴스가 붙게 되면서 결국에는 흐름이 굉장했었는데 오늘도 추세는 윗방향으로 쏘네요. 세정 장비도 있고 로봇 모멘텀까지 더해졌다면 이거는 날개를 달았고 지금 추세 좀 더 이어갈까요? 네, 비슷한 종목 중에서 모멘텀이 많았었는데 뒤늦게 시세를 분출한 로봇주 중에서 유로메카를 꼽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우스는 지금 현재 반도체와 로봇 이슈 더 나아가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2마리의 토끼뿐만 아니라 3마리의 토끼까지도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제우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구간에서는 이제 단봉으로 살짝 눌리는 모습 나왔는데 정거래일 워낙 이제 급등세가 한번 나왔었고 오늘 구간에서 눌림 나오는 거면 단기적인 눌림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도 저는 신규 접근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조금 더 눌리는 구간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적인 매물대 19,000원 구간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우스도 지난 2024년도 연초 최고가 구간이었던 23,000원 이상 구간까지 올라가는지 한 번 더 노려보셔도 괜찮다라는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서 참으로 반갑고 좋네요. 제우스는 다중 모멘텀 받아가면서요. 현재 그 추세를 더 누려볼 수 있는 구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통신장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 통신장비단에 있어서 올해가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저희 오해쟁점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공유가 되신 부분일 겁니다. 센서뷰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고 RFHIC 같은 경우는 특히 증권사에서 리포트 커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작년부터 좀 있었던 종목군이에요. 오늘도 플러스가 나오는데요. 올해 점유율 급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RFHIC 쪽으로는 목표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시대가 되면서 광케이블 수요 때문인지 대한광통신이 또 강한 움직임이 오늘 또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통신 쪽을 바라보자. 어제는 그 통신주 말고 통신 장비는 괜찮다 의견을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네. 의견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통신주보다는 통신 장비가 조금 더 웃어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6G 투자가 말 그대로 이제 열렸습니다. 원래 이제 6G 도입이 빨라도 한 2028년부터 될 것이다 이랬는데 만약에 2028년에 모든 이제 통신사가 다 그때만 6G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가야 될 거 미리 투자하자라는 이제 생각들이 커지고 올해부터 이 6G 투자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5G에서도 AI 나 이런 것들은 다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돌아가는 속도라든지 필요성이 좀 다른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지금 5G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6G를 이용하면 초저지연, 그러니까 지연 속도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것은 0.1초만 늦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6G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메타버스를 통한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시간 전송, 끊김없는 전송 이런 것들도 역시 5G에서 6G로 넘어갈 때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모든 정보를 데이터 센터를 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기지국만을 통해서 AI 컴퓨팅을 구현하는 기술들, 이걸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지금 5G 대역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6G 최적화가 돼야 통로를 제공하기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6G가 필요한 거죠. 그럼 지금 6G 투자만 하면 되냐? 아니죠. 5G도 부족하기 때문에 5G 보안 투자,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투자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명확하다라는 거고요. 요즘에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그 데이터 처리량이 말 그대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트랜시버라든지 아니면 뭐 케이블 이런 수요도 계속해서 견인이 돼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통신 장비주를 분명하게 좀 꼽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통신 장비주에 대한 시각은 계속 긍정적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RFHIC가 아무래도 이제 리포트가 요즘에 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트랜지스터의 그 고주파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RFHIC의 이제 그 고주파가 계속해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레이더라든지 뭐 전자장비 증폭기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앞으로 그 위성통신 부분에도 RFHIC가 이제 부품을 많이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부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추세적으로도 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되겠고 통신 장비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뭐 홀딩 관점 취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RFHIC는 사실 우리 오 팀장님께서도 언급을 주셨던 바 있습니다. 사실 11월에서도 언급을 주셨고 그때 구간에서 한 35,000원 본다 의견 얘기해 주셨고 38,000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도 해주셨네요, 올 초에. 근데 어느덧 4만 원 넘어갔습니다. 추가적인 시세 연속 흐름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2차 전지가 오늘 에코프로가 한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들어오는 이 유동성의 힘과 코스닥의 힘과 또 ESS나 또 로봇 배터리로서의 힘이 과연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현재 시세를 좀 즐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코프로 HN까지 상한가로서 이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곽 대표님, LG 엔솔의 실적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뭐 사실상 유동성의 힘이 더 큰 것처럼 보여지긴 해요. 네. 레버리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패시브 성격도 있고 그에 따른 쇼커버 성격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뭐가 됐든 가는 방향이 너무 확고해서요. 지금은 더 여력을 보세요? 일단은 성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전기차 모멘텀이 확 들어왔던 2023년도를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전기차 시장이 막 이제 개화가 되기 시작한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얼리어답터 같은 이제 미리 써보는 걸 네.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사실 가장 초반에 몰렸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흐름들로 인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로봇 배터리 관련 모멘텀이 이런 과거의 그 전기차 랠리 때 보여줬었던 흐름과 상당히 좀 유사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주식이라는 건 사실 그런 미래 가치를 보고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섹터도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에브리싱 랠리를 노려볼 수 네. 있을 만한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실질적인 지금 우리가 배터리 관련주들을 볼 때 실적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ESS양 모멘텀도 여전히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비중국 그 ESS 생산 업체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계속 수주가 계속 지금 쌓여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그 ESS 중앙계약 시장 1차 수주 계약을 따냄으로써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레코드를 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삼성 SDI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ESS 쪽에서 만족을 시켜준다라고 이제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배터리 관련해서는 지금 로봇 배터리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계속 강하게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잇따라 그 수주가 취소됐었던 것들을 보면은 그 MCN 그러니까 하이엔드 배터리 쪽에서 그 계약 소식들이 다 잇따라 취소가 네. 됐던 거거든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MCM 배터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 이제 배터리로 굉장히 우수성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LFP 배터리를 상용화를 해서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서 전기차 캐즘 이후에 그런 상용화 대중화 시대를 지금 현재 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로봇 배터리까지 만약에 잡는다 했을 때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분야들은 계속해서 전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시대적
실질적으로 피지컬 AI 시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로봇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이런 기대감도 계속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저밸류에이션 상태에서 다시금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배터리셀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소재 관련주들 중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더 강하게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순환매가 계속해서 빠르게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큰 종목을 저희에게 주셨었어요. 이전에 삼성 SDI도 아까 언급 주셨고 그리고 LG 엔솔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 부분 하나씩 들어볼까 하는데 간단하게 곽 대표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도 있고 또 아틀라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확실히 이전에 올라서 그럴까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네, 속도감은 에코프로가 좀 더 빠르긴 하잖아요. 네. 지금 그래도 편안하게 묵고 가시는지요? 네, 일단은 지금 코스닥 시장이 확실히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 때문인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소재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분명히 이런 대형주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같이 함께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인 보유 가능한 시점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신규 접근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따라잡기도 유효한 그런 구간이라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유효하다. 그렇다면 LG 엔솔은 어떨까요? 우리 오 팀장님께서 2차 전지 내에서의 탑픽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목이기도 한데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는 또 방향을 틀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오늘 윗골이 달린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충분히 재반등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영업이 괜찮게 나왔고요. 로봇 배터리 납품 기대감 벌써 나옵니다. 그래서 전고체 상용화는 삼성 SDI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대형사 중에서는 LG 엔솔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특히 전기차가 저는 캐즘을 지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꾸준히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꾸준히 보자. 신규까지 유효한 두 종목 저희 언급받아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 바이오로 넘어갑니다. 사실 코스닥 레버리지를 산다라는 것은 바이오 ETF를 사도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현진 팀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알테가 급락분에 완전히 말아 올리진 못했지만 반 정도 네.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떠날 사람이라면 다른 종목군에 있어서 좀 더 기대를 주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게 좀 아쉽네요. 차라리 지금은 코스닥이 계속 남아있겠다고 하는 게 소급적으로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랬군요. 어쨌든 코스닥이 앞으로 코스피보다 강할 것으로 저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잖아요. 그럼 코스닥이 가려면 무조건 바이오가 가야 됩니다. 바이오랑 2차 전지를 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봐야 되고 당연히 바이오가 거기에 연계되는 거고요. 이번에 그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 비중을 3%에서 5%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기술적으로 최대 7조 원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7조 원 들어오는 건 엄청 큰 금액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갈까요? 대형주인 바이오사로 가겠죠.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5년간 150조 원 규모 조성합니다. 투자하겠다고 하는 게 AI,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 역시 여기도 바이오가 들어가요. 그렇다면 결국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의 수혜는 바이오가 가장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바이오주 ETF 사셔도 뭐 크게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요즘에 또 나오는 게 정부의 임상 3상 특화 펀드. 이게 또 재밌는 펀드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국내 그 작은 중소형사들의 목적이 기술 수출입니다. 임상 2상까지 가고 기술 수출. 근데 거기서 끝내고 싶은 바이오사는 없어요. 3상까지 가고 싶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임상 2상에 들어갔거나 2상이 끝난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선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 퓨처캠이 그 전립선암 치료제의 올해 이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3상에 돌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준다면 조금 더 날개를 달 수 있을 것 같고 한미약품도 메시 치료제의 올해 상반기 이상 결과 발표가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임상 2상에 껴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선별적인 강세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상 모멘텀 있는 종목군 압축 역시 유효합니다. 곽 대표님의 탑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LG전자 챙겨주셨네요. 네. 제공약인가요?
네, LG전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좀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보셔도 괜찮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LG전자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CES에서 액추에이터 악시움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됐었죠. 앞으로 향후 휴머노이드 시장이 개화하게 되면 이 로봇의 근육과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시장도 같이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서 상승세가 나온 종목들을 보면은 SPG와 같은 그런 로봇 부품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 흐름을 띠고 있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LG전자 역시도 홈 로봇인 클로이드 지금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실전 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다가 HBM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개화하게 될 HBM4 그리고 HBM4 이 시장에서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알파기도 지금 현재 제작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 이슈와 로봇 모멘텀이 다시금 그런 재평가 받게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네. 9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밀려 있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 팀장님의 종목으로 넘어갈 거고요. 오랜만입니다. QRT네요. 네, 그래서 반도체 테스트에서 신뢰성 네. 평가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설계된 수명 기간 동안 잘 작동하는지 요거를 테스트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HBM으로 가든 ASIC으로 가든 반도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신뢰성 테스트에 대한 난이도도 올라갑니다. 네, 그만큼 테스트를 하는 비용도 증가하고 QRT의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된다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방산과 우주항공 부분의 신규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도무기나 레이저 시스템의 고성능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뢰성 평가가 좀 필요해요. 여기서 또 QRT가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테스트 업체 중에 기술적인 부담이 적은 기업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QRT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어제와 오늘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요, 기술적인 고점인 19,500원, 네, 1차 목표가로 보겠고요. 손절가는 14,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QRT까지 이전에 굉장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테스트단에 있어서의 힘 믿어봅니다. 19,500원 목표가 잡아봅니다. 양대 시장 굉장하네요. 지금 시장을 보면서 심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수익 극대화 이어가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